때는 조선시대 나라의 검으로 불리는 대장군에게 강민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민준의 손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조용한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19이 되던 해 그의 검술은 이미 도성 안에서 따를 자가 없었으나 민준은 더 넓은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한 무예의 길을 찾기 위해 세상을 주유하며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곧 있을 무과 시험이 코앞이거늘 굳이 험한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물 안 개구리로는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검이 가야 할 길을 이 두 발로 직접 걷고 두 눈으로 직접 보며 찾고 싶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맞지는 않겠다. 부디 몸조심하여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너라. 그리하여 민준은 허리에 검 한 자루와 최소한의 여비만을 챙긴 채 홀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마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근처에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과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이 계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박대감께서 너를 좋게 보셨을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게 좋을 것이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 짐승 같은 자에게 가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민준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험상궂은 왈패들이 앳된 처녀의 팔을 붙잡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무엄하다. 대낮부터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다니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뭐야, 이놈은. 웬 애송이가 겁도 없이 끼어드는군. 꼴을 보니 지나가던 떠돌이 같은데 썩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왈패들은 민준을 비웃으며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것들. 민준은 허리춤에 검을 뽑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왈패들의 혀를 짚고 관절을 꺾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왈패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억.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다. 겁에 질린 왈패들은 비틀거리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괜찮으시오. 낭자. 이제 안전합니다. 처녀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자 민준은 서연을 그녀의 집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안에는 핏기 없는 얼굴의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무사했구나. 저 왈패들에게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미는 심장이 철렁했단다. 어머니, 이분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소, 도련님. 이 아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잠시 후 서연이 작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셔요. 민준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죽은 거의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감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가서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은인께 이런 대접을 해드리니 면목이 없구려. 아닙니다. 이 추운 밤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고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흑흑. 저희 아버지가 박대감의 하인들에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단 말이오. 이 어찌 무도한 일이란 말인가.
민주는 의분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몸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년째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대감에게 빚을 졌소. 그걸 빌미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데 고을 사또마저 한통속이라 하소연할 곳도 없다오. 다음 날 민주는 서연 모녀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제가 박대감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라도 무사하실 거예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를 그 짐승 소굴로 보낼 수 없다. 두 모녀의 대화를 듣던 민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잠시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안 돼오, 도련님. 괜히 도련님까지 화를 입을 것이오. 이토록 억울한 일을 눈앞에 두고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민준이 떠나려 하자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자들은 정말 악랄하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관아 앞에서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 소리쳤고 곧 포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웬 놈이 관아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내 놈이 이 고을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 사또렸다.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오. 미친 놈이로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삼지창을 들고 민준에게 덤벼들었지만 민준은 칼도 뽑지 않은 채 그들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포졸들이 모두 땅바닥에 쓰러지자 사또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 오늘은 이 정도로 경고만 하겠소. 허나 박대감의 만행을 계속 묵과한다면 다음엔 내 검이 당신의 목을 향할 것이오. 민준은 날카로운 눈빛을 남긴 채 유유히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방 한쪽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눈을 뜨니 고요한 방 안에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에서 서연이 웅크린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오뚝한 콧날과 단아한 입술, 고운 목선을 보자 민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리도 가슴이 뛰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광줄이 가득 산 딸기를 따와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께 드릴 것이 마땅치 않. 그래, 나가 좀 따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민준은 수줍게 웃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산딸기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참으로 달구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도련님께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그들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악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오.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간 혼자서 참으로 고생 많았소. 잘 버텨주었소. 그 말에 서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서연이 고개를 들자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연 낭자. 나는 청운산으로 떠나려 하오. 그곳에 계신 천공 스승님께 무예를 더 배우고자 합니다. 3년 뒤 한양에서 열리는 무과 시험을 치를 것이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민준은 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옥 놀이개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나의 징표로 받아주시오.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굳은 약속을 나눈 후
민주는 청운산으로 향했습니다. 청운산 깊은 곳, 천공스승은 민준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힘을 기르려는 자는 많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쓸지 아는 자는 드물지. 너는 무엇을 위해 검을 잡으려 하느냐? 저는 억울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 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3년간 민주는 혹독한 수련을 견디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3년 후 약속대로 한양으로 돌아온 민주는 무과 시험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이제 명문가의 규수를 아내로 맞을 준비를 하자꾸나. 아버님, 제게는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은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여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제 검이 어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들의 단호한 뜻에 아버지는 결국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민준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서연에게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북방의 오랑캐 청나라가 쳐들어왔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민준은 아버지인 대장군과 함께 곧바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압록강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민준 부자가 이끄는 조선군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길어지면서 전세는 불리해졌고 민준의 아버지는 적장의 창에 가슴을 찔려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아버지의 시신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싸우던 민준 또한 적장이 휘두른 철퇴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전쟁터는 고요했고 조선군은 이미 패퇴한 뒤였습니다. 서연낭자가 무사해야 할 텐데.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민준은 말을 달려 서연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마을과 시신들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민준은 불에 탄 한 시신의 품에서 익숙한 옥 놀이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눈을 좀 떠보아라. 제발. 내가 너무 늦었구나. 슬픔에 잠겨 울부짖던 민준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대가 없는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승에서 못다 한 인연, 저승에서라도 함께하리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청나라 정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들 사이에서 민준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정찰대의 뒤를 밟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청군의 본진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구간에 불을 지르고 이어서 화약고를 폭파시켜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혼란을 틈타 포로들이 갇힌 곳으로 달려간 민준은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어서들 도망치시오. 지금이 기회여. 그때 과거 민준을 쓰러뜨렸던 거구의 청나라 장수가 철퇴를 들고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놈이었구나. 이번엔 내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내 놈들은 내 아버지를, 내 정인을 빼앗아갔다. 용서할 수 없다. 분노에 찬 민준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고 순식간에 장수의 목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장수가 쓰러지자 겁에 질린 청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민준은 허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도련님. 그 순간 부드러운 손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눈앞에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 낭잠. 정녕 그대란 말이오. 네, 저예요. 저도 포로들 사이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도련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허면. 내가 마을에서 보았던 그 놀이개는
도련님이 떠나신 후 박대감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그 놀이개를 빼앗아 자기 첩에게 주었답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둘은 죽임을 당했고요. 모든 오해가 풀리자 민주는 검을 내려놓고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은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민준의 활약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러들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은 서연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온 한양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그대는 이제 영원한 내 사람이요. 서방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라를 지키며 백년해로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시대 나라의 검으로 불리는 대장군에게 강민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민준의 손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조용한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19이 되던 해 그의 검술은 이미 도성 안에서 따를 자가 없었으나 민준은 더 넓은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한 무예의 길을 찾기 위해 세상을 주유하며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곧 있을 무과 시험이 코앞이거늘 굳이 험한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물 안 개구리로는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검이 가야 할 길을 이 두 발로 직접 걷고 두 눈으로 직접 보며 찾고 싶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막지는 않겠다. 부디 몸조심하여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너라. 그리하여 민준은 허리에 검 한 자루와 최소한의 여비만을 챙긴 채 홀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마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근처에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과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이 계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박 대감께서 너를 좋게 보셨을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게 좋을 것이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 짐승 같은 자에게 가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민준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험상궂은 왈패들이 앳된 처녀의 팔을 붙잡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무엄하다. 대낮부터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다니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뭐야, 이놈은. 웬 애송이가 겁도 없이 끼어드는군. 꼴을 보니 지나가던 떠돌이 같은데 썩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왈패들은 민준을 비웃으며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것들. 민준은 허리춤에 검을 뽑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왈패들의 혀를 짚고 관절을 꺾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왈패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억.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다. 겁에 질린 왈패들은 비틀거리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괜찮으시오. 낭자. 이제 안전합니다. 처녀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자 민주는 서연을 그녀의 집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안에는 핏기 없는 얼굴의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무사했구나. 저 왈패들에게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미는 심장이 철렁했단다. 어머니, 이분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소, 도련님. 이 아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잠시 후 서연이 작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셔요.
민주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죽은 거의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감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가서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은인께 이런 대접을 해드리니 면목이 없구려. 아닙니다. 이 추운 밤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고 참았던 설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흑흑. 저희 아버지가 박대감의 하인들에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단 말이오. 이 어찌 무도한 일이란 말인가? 민주는 의분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몸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년째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대감에게 빚을 졌소. 그걸 빌미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데 고을 사또마저 한통속이라 하소연할 곳도 없다오. 다음 날 민주는 서연 모녀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제가 박대감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라도 무사하실 거예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를 그 짐승 소굴로 보낼 수 없다. 두 모녀의 대화를 듣던 민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잠시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안 돼오, 도련님. 괜히 도련님까지 화를 입을 것이오. 이토록 억울한 일을 눈앞에 두고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민준이 떠나려 하자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자들은 정말 악랄하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관아 앞에서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 소리쳤고 곧 포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웬 놈이 관아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내 놈이 이 고을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 사또렸다.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오. 미친 놈이로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삼지창을 들고 민준에게 덤벼들었지만 민준은 칼도 뽑지 않은 채 그들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포졸들이 모두 땅바닥에 쓰러지자 사또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 오늘은 이 정도로 경고만 하겠소. 허나 박대감의 만행을 계속 묵과한다면 다음엔 내 검이 당신의 목을 향할 것이오. 민주는 날카로운 눈빛을 남긴 채 유유히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방 한쪽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눈을 뜨니 고요한 방 안에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에서 서연이 웅크린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오뚝한 콧날과 다나한 입술, 고운 목선을 보자 민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리도 가슴이 뛰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광줄이 가득 산딸기를 따와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께 드릴 것이 마땅치 않. 그래, 나가 좀 따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민준은 수줍게 웃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산딸기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참으로 달구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도련님께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그들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악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간 혼자서 참으로 고생 많았소. 잘 버텨주었소. 그 말에 서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서연이 고개를 들자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연 낭자. 나는 청운산으로 떠나려 하오. 그곳에 계신 천공 스승님께 무예를 더 배우고자 합니다. 3년 뒤 한양에서 열리는 무과 시험을 치를 것이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민준은 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옥 놀이개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나의 징표로 받아주시오.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굳은 약속을 나눈 후 민준은 청운산으로 향했습니다. 청운산 깊은 곳, 천공 스승은 민준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힘을 기르려는 자는 많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쓸지 아는 자는 드물지. 너는 무엇을 위해 검을 잡으려 하느냐? 저는 억울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 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3년간 민준은 혹독한 수련을 견디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3년 후 약속대로 한양으로 돌아온 민준은 무과 시험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이제 명문가의 규수를 아내로 맞을 준비를 하자꾸나. 아버님, 제게는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은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여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제 검이 어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들의 단호한 뜻에 아버지는 결국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민준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서연에게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북방의 오랑캐 청나라가 쳐들어왔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민준은 아버지인 대장군과 함께 곧바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압록강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민준 부자가 이끄는 조선군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길어지면서 전세는 불리해졌고 민준의 아버지는 적장의 창에 가슴을 찔려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아버지의 시신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싸우던 민준 또한 적장이 휘두른 철퇴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전쟁터는 고요했고 조선군은 이미 패퇴한 뒤였습니다. 서연 낭자. 서연 낭자가 무사해야 할 텐데.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민준은 말을 달려 서연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마을과 시신들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민준은 불에 탄 한 시신의 품에서 익숙한 옥 놀이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눈을 좀 떠보아라. 제발. 내가 너무 늦었구나. 슬픔에 잠겨 울부짖던 민준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대가 없는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승에서 못다 한 인연, 저승에서라도 함께하리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청나라 정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들 사이에서 민준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정찰대의 뒤를 밟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청군의 본진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구간에 불을 지르고 이어서 화약고를 폭파시켜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혼란을 틈타 포로들이 갇힌 곳으로 달려간 민준은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어서들 도망치시오. 지금이 기회여. 그때 과거 민준을 쓰러뜨렸던 거구의 청나라 장수가 철퇴를 들고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놈이었구나. 이번엔 내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내 놈들은 내 아버지를
내 정인을 빼앗아갔다. 용서할 수 없다. 분노에 찬 민준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고 순식간에 장수의 목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장수가 쓰러지자 겁에 질린 청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민준은 허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도련님. 그 순간 부드러운 손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눈앞에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 낭잠. 정녕 그대란 말이오. 네, 저예요. 저도 포로들 사이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도련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허면. 내가 마을에서 보았던 그 놀이개는 도련님이 떠나신 후 박대감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그 놀이개를 빼앗아 자기 첩에게 주었답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둘은 죽임을 당했고요. 모든 오해가 풀리자 민준은 검을 내려놓고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은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민준의 활약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러들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은 서연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온 한양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그대는 이제 영원한 내 사람이요. 서방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라를 지키며 백년해로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시대 나라의 검으로 불리는 대장군에게 강민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민준의 손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조용한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19이 되던 해 그의 검술은 이미 도성 안에서 따를 자가 없었으나 민준은 더 넓은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한 무예의 길을 찾기 위해 세상을 주유하며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곧 있을 무과 시험이 코앞이거늘. 굳이 험한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물 안 개구리로는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검이 가야 할 길을 이 두 발로 직접 걷고 두 눈으로 직접 보며 찾고 싶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막지는 않겠다. 부디 몸조심하여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너라. 그리하여 민준은 허리에 검 한 자루와 최소한의 여비만을 챙긴 채 홀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마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근처에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과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이 계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박대감께서 너를 좋게 보셨을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게 좋을 것이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 짐승 같은 자에게 가는이 죽는 게 낫습니다. 민준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험상궂은 왈패들이 앳된 처녀의 팔을 붙잡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무엄하다. 대낮부터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다니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뭐야, 이놈은. 웬 애송이가 겁도 없이 끼어드는군. 꼴을 보니 지나가던 떠돌이 같은데 썩어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왈패들은 민준을 비웃으며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것들. 민준은 허리춤에 검을 뽑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왈패들의 혀를 짚고 관절을 꺾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왈패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억.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다. 겁에 질린 왈패들은 비틀거리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괜찮으시오. 낭자. 이제 안전합니다.
처녀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자 민주는 서연을 그녀의 집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안에는 핏기 없는 얼굴의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무사했구나. 저 왈패들에게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미는 심장이 철렁했단다. 어머니, 이분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소, 도련님. 이 아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잠시 후 서연이 작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셔요. 민주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죽은 거의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감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가서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은인께 이런 대접을 해드리니 면목이 없구려. 아닙니다. 이 추운 밤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고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흑흑. 저희 아버지가 박대감의 하인들에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단 말이오. 이 어찌 무도한 일이란 말인가? 민주는 의분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몸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년째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대감에게 빚을 졌소. 그걸 빌미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데 고을 사또마저 한통속이라 하소연할 곳도 없다오. 다음 날 민주는 서연 모녀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제가 박대감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라도 무사하실 거예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를 그 짐승 소굴로 보낼 수 없다. 두 모녀의 대화를 듣던 민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잠시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안 돼오, 도련님. 괜히 도련님까지 화를 입을 것이오. 이토록 억울한 일을 눈앞에 두고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민준이 떠나려 하자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자들은 정말 악랄하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관아 앞에서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 소리쳤고 곧 포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웬 놈이 관아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내 놈이 이 고을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 사또렸다.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오? 미친 놈이로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삼지창을 들고 민준에게 덤벼들었지만 민준은 칼도 뽑지 않은 채 그들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포졸들이 모두 땅바닥에 쓰러지자 사또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 오늘은 이 정도로 경고만 하겠소. 허나 박대감의 만행을 계속 묵과한다면 다음엔 내 검이 당신의 목을 향할 것이오. 민주는 날카로운 눈빛을 남긴 채 유유히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방 한쪽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눈을 뜨니 고요한 방 안에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에서 서연이 웅크린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오뚝한 콧날과 단아한 입술, 고운 목선을 보자 민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리도 가슴이 뛰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광줄이 가득 산딸기를 따와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께 드릴 것이 마땅치 않. 들에 나가 좀 따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민주는 수줍게 웃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산딸기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참으로 달구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도련님께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그들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악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간 혼자서 참으로 고생 많았소. 잘 버텨주었소. 그 말에 서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서연이 고개를 들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연 낭자. 나는 청운산으로 떠나려 하오. 그곳에 계신 천공 스승님께 무예를 더 배우고자 합니다. 3년 뒤 한양에서 열리는 무과 시험을 치를 것이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민주는 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옥 놀이개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나의 증표로 받아주시오.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굳은 약속을 나눈 후 민주는 청운산으로 향했습니다. 청운산 깊은 곳, 천공 스승은 민준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힘을 기르려는 자는 많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쓸지 아는 자는 드물지. 너는 무엇을 위해 검을 잡으려 하느냐? 저는 억울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 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3년간 민주는 혹독한 수련을 견디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3년 후 약속대로 한양으로 돌아온 민주는 무과 시험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이제 명문가의 규수를 아내로 맞을 준비를 하자꾸나. 아버님, 제게는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은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여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제 검이 어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들의 단호한 뜻에 아버지는 결국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민준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서연에게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북방의 오랑캐 청나라가 쳐들어왔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민주는 아버지인 대장군과 함께 곧바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압록강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민준 부자가 이끄는 조선군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길어지면서 전세는 불리해졌고 민준의 아버지는 적장의 창에 가슴을 찔려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아버지의 시신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싸우던 민준 또한 적장이 휘두른 철퇴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전쟁터는 고요했고 조선군은 이미 패퇴한 뒤였습니다. 서연 낭자가 무사해야 할 텐데.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민주는 말을 달려 서연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마을과 시신들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민주는 불에 탄 한 시신의 품에서 익숙한 옥 놀이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눈을 좀 떠보아라. 제발. 내가 너무 늦었구나. 슬픔에 잠겨 울부짖던 민주는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대가 없는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승에서 못다 한 인연, 저승에서라도 함께하리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청나라 정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들 사이에서 민주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정찰대의 뒤를 밟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청군의 본진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구간에 불을 지르고 이어서 화약고를 폭파시켜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혼란을 틈타 포로들이 갇힌 곳으로 달려간 민준은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어서들 도망치시오. 지금이 기회여. 그때 과거 민준을 쓰러뜨렸던 거구의 청나라 장수가 철퇴를 들고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놈이었구나. 이번엔 내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내 놈들은 내 아버지를, 내 정인을 빼앗아갔다. 용서할 수 없다. 분노에 찬 민준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고 순식간에 장수의 목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장수가 쓰러지자 겁에 질린 청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민준은 허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도련님. 그 순간 부드러운 손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눈앞에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 낭잠. 정녕 그대란 말이오. 네, 저예요. 저도 포로들 사이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도련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허면. 내가 마을에서 보았던 그 놀이개는 도련님이 떠나신 후 박대감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그 놀이개를 빼앗아 자기 첩에게 주었답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둘은 죽임을 당했고요. 모든 오해가 풀리자 민준은 검을 내려놓고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은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민준의 활약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러들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은 서연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온 한양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그대는 이제 영원한 내 사람이요. 서방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라를 지키며 백년해로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시대 나라의 검으로 불리는 대장군에게 강민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민준의 손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조용한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19이 되던 해 그의 검술은 이미 도성 안에서 따를 자가 없었으나 민준은 더 넓은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한 무예의 길을 찾기 위해 세상을 주유하며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곧 있을 무과 시험이 코앞이거늘. 굳이 험한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물 안 개구리로는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검이 가야 할 길을 이 두 발로 직접 걷고 두 눈으로 직접 보며 찾고 싶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막지는 않겠다. 부디 몸조심하여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너라. 그리하여 민준은 허리에 검 한 자루와 최소한의 여비만을 챙긴 채 홀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마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근처에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과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이 계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박대감께서 너를 좋게 보셨을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게 좋을 것이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 짐승 같은 자에게 가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민준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험상궂은 왈패들이 앳된 처녀의 팔을 붙잡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무엄하다.
대낮부터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다니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뭐야, 이놈. 웬 애송이가 겁도 없이 끼어드는군. 꼴을 보니 지나가던 떠돌이 같은데 썩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왈패들은 민준을 비웃으며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것들. 민준은 허리춤에 검을 뽑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왈패들의 혀를 짚고 관절을 꺾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왈패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억.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다. 겁에 질린 왈패들은 비틀거리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괜찮으시오. 낭자. 이제 안전합니다. 처녀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자 민주는 서연을 그녀의 집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안에는 핏기 없는 얼굴의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무사했구나. 저 왈패들에게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미는 심장이 철렁했단다. 어머니, 이분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소, 도련님. 이 아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잠시 후 서연이 작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셔요. 민주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죽은 거의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감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가서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은인께 이런 대접을 해드리니 면목이 없구려. 아닙니다. 이 추운 밤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고 참았던 설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흑흑. 저희 아버지가 박대감의 하인들에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단 말이오. 이 어찌 무도한 일이란 말인가. 민주는 의분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몸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년째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대감에게 빚을 졌소. 그걸 빌미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데 고을 사또마저 한통속이라 하소연할 곳도 없다오. 다음 날 민주는 서연 모녀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제가 박대감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라도 무사하실 거예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를 그 짐승 소굴로 보낼 수 없다. 두 모녀의 대화를 듣던 민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잠시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안 돼오, 도련님. 괜히 도련님까지 화를 입을 것이오. 이토록 억울한 일을 눈앞에 두고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민준이 떠나려 하자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자들은 정말 악랄하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관아 앞에서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 소리쳤고 곧 포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웬 놈이 관아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내 놈이 이 고을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 사또렸다.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오. 미친 놈이로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삼지창을 들고 민준에게 덤벼들었지만 민준은 칼도 뽑지 않은 채 그들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포졸들이 모두 땅바닥에 쓰러지자 사또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 오늘은 이 정도로 경고만 하겠소. 허나 박대감의 만행을 계속 묵과한다면 다음엔 내 검이 당신의 목을 향할 것이오. 민주는 날카로운 눈빛을 남긴 채 유유히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방 한쪽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눈을 뜨니 고요한 방 안에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에서 서연이 웅크린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오뚝한 콧날과 단아한 입술, 고운 목선을 보자 민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리도 가슴이 뛰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광줄이 가득 산 딸기를 따와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께 드릴 것이 마땅치 않. 그래, 나가 좀 따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민주는 수줍게 웃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산딸기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참으로 달구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도련님께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그들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악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간 혼자서 참으로 고생 많았소. 잘 버텨주었소. 그 말에 서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서연이 고개를 들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연 낭자. 나는 청운산으로 떠나려 하오. 그곳에 계신 천공 스승님께 무예를 더 배우고자 합니다. 3년 뒤 한양에서 열리는 무과 시험을 치를 것이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민주는 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옥 놀이개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나의 징표로 받아주시오.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굳은 약속을 나눈 후 민주는 청운산으로 향했습니다. 청운산 깊은 곳, 천공 스승은 민준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힘을 기르려는 자는 많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쓸지 아는 자는 드물지. 너는 무엇을 위해 검을 잡으려 하느냐? 저는 억울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 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3년간 민주는 혹독한 수련을 견디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3년 후 약속대로 한양으로 돌아온 민주는 무과 시험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이제 명문가의 규수를 아내로 맞을 준비를 하자꾸나. 아버님, 제게는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은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여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제 검이 어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들의 단호한 뜻에 아버지는 결국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민준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서연에게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북방의 오랑캐 청나라가 쳐들어왔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민주는 아버지인 대장군과 함께 곧바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압록강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민준 부자가 이끄는 조선군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길어지면서 전세는 불리해졌고 민준의 아버지는 적장의 창에 가슴을 찔려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아버지의 시신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싸우던 민준 또한 적장이 휘두른 철퇴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전쟁터는 고요했고 조선군은 이미 패퇴한 뒤였습니다. 서현 낭자. 서현 낭자가 무사해야 할